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로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장에서 대박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박 플러스 시즌2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부터 간단히 해드릴까요? 오늘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대형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코스피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17연속 이어졌습니다. 장중에 거의 3,500억 이상 순매수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201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한 지 하루 만에 다시금 상승 전환을 한 데 성공한 셈이죠. 자동차 업종, 조선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로 2% 넘게 올랐고요. 조선 업종 역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면서 오늘 주가가 상당 부분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2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정의와 함께 투자 전략 또 강의까지 함께 해드릴 전문가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증권을 누르신 후 대박 플러스 시즌2 시청자 와글와글 게시판에 여러분께서 강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궁금증 또 아니면 증시, 투자 여러 분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하게 또 상세하게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활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 또 대박 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5분의 강의 자료도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시간 편하실 때 오셔서 여러분께서 투자하신 데 실력을 키우시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선윤 전문위원의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월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2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는 아주 그냥 시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살짝 좀 답답한 기운도 느껴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사들여줬기 때문에 마냥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시황 정리와 함께 시장 키워드를 김선윤 전문위원께서 여러분께 뽑아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잘 갑니다. 오늘 장에서는 코스닥이 셀트리온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1% 가까이 마이너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2013포인트의 의미가 있는 구간일까요? 아직까지 큰 의미는 없는 구간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반등을 주고 있고요. 여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또 살아있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네요. 몇 가지 제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등을 줬던 부분, 이렇게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코스피 지수가 2013포인트까지 이렇게 지금 랠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릴 거라 예상이 됐었던 부분에서 오늘 다시 추가적으로 다른 반등을 준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사람은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서머스랑 이제 옐렌이 이제 차기 FOMC 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 부분이 지금 이쪽에서 포기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서 옐렌으로 조금, 결론이 난 상태죠. 거의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성향은 매우 달라요. 서머스의 경우에는요, 서머스 좀 다른 화면을 좀 띄워볼게요. 칠판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서머스의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뭐에 관한 얘기를 드릴 거냐면, QE 축소에 대한 부분인데,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QE에 대한, QE 축소에 대한, 요 QE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옐렌 같은 경우에는요, 좀 그래도 긍정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QE 축소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 FOMC에서 아마 축소 쪽으로 계획이 잡힐 겁니다. 맞는데 서머스가 됐을 경우에는요. 대규모 갑자기 큰 폭의 축소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요. 옐렌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또 옐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유럽과 중국과 이제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서 서서히 양쪽 하나를 줄여가는 뭐 추가적으로 좀 길게 더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 갔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났다 보니까 당연히 외인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장의 모습이었고요. 조금 더 이제 상승폭 자체를 지켜볼 수 있는 그 외인들의 수급 상황 자체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거 되게 안 좋아지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은 이 연말까지 이 지금 코스피 랠리 자체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연말까지 정말로 코스피가 갈 수 있냐는 거죠. 올 초에 좀 증권사들이 내놨던 코스피 지수의 상단 폭은 한 2,300 정도까지 보통 나왔습니다. 뭐 2,200에서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해보면요. 2,300은 대부분 다 이제 터치가 가능할 것이다. 연말까지 가능한 소리가 나와줍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이번 주 저희가 추석을 쉬고 나면 결론이 날 거잖아요. 그런데 큰 영향은 없이 오히려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양적 완화 FOMC 회의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 랠리가 더 이상의 악재의 소멸이 돼버린단 말이죠. 남아있는 악재 있습니까? 9월 초에 있었던 악재들 뭐가 있죠? 시리아 없어졌어요. 또 뭐가 있죠? 이거 뭐 퀴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동시만기 다 싹 소멸이 됐습니다. 네. 지수가 이번에는요. 이 포인트들 지금 2,040포인트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올해 초 고점인데 네 번째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급 상황이 특히 외인들의 수급 상황이 심상치가 않네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이렇게 더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만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시장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신나게 가고 있지만서도 코스닥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못 갔던 분위기에서 잘 못 가고 있었잖아요. 네. 코스피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갔죠, 정말로. 이렇게. 이 분위기를 다시 따라가 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코스닥의 고점 라인이 얼마였습니까? 580. 이건 약간 슈팅한 느낌이고요. 계속적으로 고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얼마죠? 바로 550포인트잖아요. 충분하게 550포인트 정도까지는 1차적인 반등. 전 고점 라인 좀 되겠네요.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 자체가 한 5% 이상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건대 조금 더 코스닥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최근에 추이가 또 이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을 주다가 그 다음에 조선주 부품주 상승을 주다가 IT 쪽은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코스닥 IT 종목들 실적주 종목으로 해서 분명히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 운용사들도 지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그러면 코스닥이 역시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되 코스피 쪽에서 수익 나신 분도 괜찮지만서도 코스닥 쪽도 조금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서 매수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하나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언제쯤 포착해야 될까요? 말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시려면 환율을 보셔야 돼요. 지금 환율이 1,080원대예요. 이 정도 수준인데요.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환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그때는 외인들 매도세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다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비중 축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싶어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환율이 다시 1,090원대 올라갈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서 조금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제가 종목 부분 말씀 드려볼게요. AS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BH였는데요. BH 좀 AS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마이너스 한 3% 정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마이너스 3% 정도. 또 재밌는 점은 잠깐 볼까요? 추천드린 이후에 동양증권 쪽에서 뭐 주간 추천주로서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한 모습이 있었고요. 네, 재밌네요. 그리고 추천한 이후에 다음 날인가요? 채널 K인가요? 키움에서 또 주간 수익률 퍼 5배 수준. 네, 이거 제 거 훔쳐갔나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이 또 나와주고 있네요. 여기서 추천 안 하길 바랬는데 너무 다른 데 추천 들어오니까 주가가 좀 재미가 없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BH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5배라는 거죠. 네. 정말 긍정적인 모습. 주가 분명히 이 종목 갑니다. 분명히 갈 거고요. 오늘 원래 이제 AS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종목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네요. 하이셀 얘기를 제가 되게 길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좀 말씀드려보고 갈게요. 오늘 조금 눈에 띄었기 때문에. 자, 오늘 하이셀이 7%가 올랐습니다. 13% 정도까지 갔다가 밀렸는데요. 이 종목은요, 이때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인가? 네, 지금 손실 중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를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쇄전자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에 여기 뉴스 기사를 열어보다 드리면요. 1차 년도에서 정부 국책사업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2차 년도에도 또 한 번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주가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 이 종목 역시나 말씀드렸던 게 PER 기준으로 6배 수준 올해 실적 나오고요. 그리고 연말에 삼성전자에서 플렉서블 관련한 제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네, 플렉서블. 그럼 당연히 주가 흐름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 제가 9월 25일 날 유증 참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물량에서 30% 정도 약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5일에 주식을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낫습니다. 물량 없을 거예요. 네, 이 종목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2,500원, 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관심 가질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이 종목이 오늘 많이 급등을 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 잠깐 조금 제가 AS를 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바로 조금 이제 종목이 아니고 업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마감 시황과 또 이와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그 의미 또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또 김선윤 의원께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귀담아 들으신다면 지금 시장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데 쑥쑥 키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김선윤 의원의 업종에 대한 오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든든한 조력자. 그가 전하는 주식에 관한 모든 것. 기초부터 차근차근 전문가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김선윤의 주식 바로미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김선유 의원께서 이 시장을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업종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그런 이해, 그리고 또 업종별로 앞으로 움직임을 잘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업종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업종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잘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게 건설 얘기 드렸고 조선 말씀을 잘 드려봤고요. 플랜트 기계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요 화학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태양광, 정유 말씀을 드릴 거고 철강 잘 가고 있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요즘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전자결제 좀 이슈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물려 계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봇 좀 뒤에 좀 테마주 격인데요. 로봇 그다음에 뭐 LED, 음식료 좀 살짝 짚어보고 은행, 금융주 그다음에 역시나 정책 관련 테마들을 잠깐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학주. 여러분 화학주 그냥 조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LG화학, 롯데케미칼 때 세 종목 뽑아왔는데 하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유주. 자, 먼저 화학주 중에 대표주자 LG화학을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상을 본다면은 굉장히 좀 양호한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3%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틀 동안 밀렸던 이 주가 흐름 자체를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놓는 퍼펙트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LG화학 어떤 모멘텀, 어떤 문제, 아니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LG화학의 먼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봉 차트를 보면요. 좀 크게 볼까요? 주봉 차트를 보면은 2009년부터 잘 갔다가 2011년 위기 때 떨어진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해서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봉입니다. 일봉 아닙니다. 주봉입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차트 흐름은 설마 또 이런 차트 올라갔다가 깨지고 내려가는 차트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서도 지금의 이 모양새 자체는요. 이때랑은 달라요. 이때는 V자 패턴도 아니었고요. W자 패턴도 아니었는데 정확한 W자 패턴을 그려주면서 주가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자체가요. 120주선인데요.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뚫으려는 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약간 지난주 쉬었던 거. 무조건 주식은 너무 바쁘게 가면 안 됩니다. 쉬었다가 가야지 되고요. 또 쉬었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상 차트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잖아요. 3분기에 대한 부분. 또 하나 중국과 유럽에 대한 부분이 다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테마성까지 띄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모멘텀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또 지금 현재 코스피 상황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수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수급.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외인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간이 조금 팔고 나가고 있어요. 이 기관들이 지금요, 오늘까지 해서 4일째 팔고 나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강의 초반에 정말 중요한 수급은 바로 기관 외인이 아니다. 개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팔고 나가면 외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특히 코스피 종목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한 그 포인트, 개인은 그냥 주구장창 계속 언제부터요? 8월 21일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누구에게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물량을 서로 뺏기고 있고 같이 뺏기는 날도 있고 물량이 다 털려버렸단 말이에요. 이 기관들의 이 모습,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지도 않아요. 네. 그렇다면 결론은 뭐죠? LG화학은 조금 더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다시 주봉으로 봤을 때도 얼마까지 못 가더라도 일단은 33만 원까지는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 얘는 또 상황이 어떤가요? 주봉입니다. 거의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좀 더 근데 아래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LG화학보다 어찌 보면은 더 싼 것 같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 자, 바로 그냥 수급을 봐볼게요. 롯데케미칼의 수급입니다. LG화학보다는 조금 깔끔한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개인들 매수도 보이고 기관의 매도도 좀 간혹 보이고 외인의 매도도 중간중간 간혹 보이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은 기관이 그래도 최근에 예전에 대비해서 이 모양새에 좀 파란불이 많죠? 예전 대비해서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매수 쪽이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인들도 그냥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매도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모습에서 역시나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의 굉장히 좀 매수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연기금의 10% 룰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연기금이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그 흐름 자체에서 주봉상으로 볼 때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일봉상으로 이런 차트 있으신 분 보통 사려고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역시나 가고 있는데 아까 LG화학은 여기였어요, 차트가. 근데 이 친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1차, 여기 2차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네. 하지만 2차 라인은 2차 거기가 아니고요. 2차 라인은 바로 이 라인입니다. 25만 원 라인이 2차 라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라인에 굉장히 많은 지금 박스권의 물량들이 쌓여 있는 단계이거든요. 심리적으로 가장 많이 팔고 싶으신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25만 원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0주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 라인도 서서히 꺾여요. 약간 꺾일 거다 다시 갈 것 같은데 살짝 꺾이면서 거의 도달할 수 있는 게 2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참 맞아 떨어지네요. 네. 어찌됐든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은 한 21만 원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2차 가격은요. 얼마? 네, 25만 원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 회복세 굉장히 가파르고요. 실적 개선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코롱인더. 사실 코롱인더 차트도 굉장히 좀 좋지만서도 코롱인더는요. 아주 숨어있는 모멘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왜 제가 코롱인더를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차트는 물론 좋죠. 네, 차트는 정말 좋아요. 화학주 지금 다 이런 모양이에요. 1차 뚫었어요. 이제 2차 남겨두는데 중요한 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 자, 연기금의 10%, 어머나 110%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0% 룰에서요. 가장 연기금이 사고 싶은 덜 담은 종목이 바로 코롱인더예요. 연기금이 가장 덜 담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물량을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연기금이요.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한 17.7% 정도 될까요? 잘 기억이 안 나요. 17% 후반대입니다. 17% 정도의 물량을 주식을 담았는데요. 연기금이 담아야 되는 목표치가 몇 프로냐면요. 여기서 고칠까요? 네, 20%를 올 연말까지 담아야 됩니다. 6월 말 기준이라서 아마 지금은 제가 보건대 한 18.5% 정도 담았을 것 같아요. 이 1.5%의 비중을 주식을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지금 못 늘릴까봐 10%를 해제를 요청을 해서 해제를 한 거예요. 지들끼리 쿵짝쿵짝 아주 잘 맞아 다 해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종목이 그 수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만도도 잘 갔고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코롱인더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롱인더 이 종목을 제가 뽑아놨던 거고 역시나 잘 가고 있다는 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화학주 여기 딱 3개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 태양광. OCI랑 하나케미칼입니다. 도대체 이 태양광은 어떻게 되는 거야? 태양광은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까? 자, OCI의 주봉 차트입니다. 참 좋네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죠. 자, OCI로 돈을 벌기 위해서 OCI를 사서 저는 돈을 벌고 싶다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태양광으로 하는 끝장 보고 싶다. 끝장을 보고 싶다는 분들 잘 들으세요. 폴리실리콘 가격이요. 지금 $20가 안 됩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이게 $21 정도는 돼줘야 돼요. 최소한 $20 위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20 아래이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있다고 해도 $20를 못 오고 있어요. 잘 재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19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17 하던 게 올라가니까 얘가 주가 꿈틀대는 거거든요. 꿈틀대는 거예요.
ELS나 뭐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OCI. 꿈틀대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깨는 거 아니냐? 절대 안 깹니다. 자, 그래서 OCI가 날아가고 있는 거고 차트를 일봉으로 보더라도 또 모멘텀이 또 생겨버렸잖아요. 그 일봉 보기 전에 그 자회사 OCIR 그 코드명만 생각이 나네요. OCIR이라는 회사로 자회사인데요.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잡혀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을 줄까요? 어쩔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OCI는요, 좀 주봉보다 월봉을 볼까요? 이 월봉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보세요. 이게 얼마짜리였냐면요. 이게 마우스 대보겠습니다. 3만원, 4만원 뭐 이런 거 하던 주가 흐름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요, 이게 20만원 하던 게 65만원까지 튀어 올라갔고요. 다시 4분의 1 토막 정도 나서, 네, 한 15만원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8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근데 주봉상의 주봉 20월, 주봉 26월 봉선 보면요. 여기 노란 선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좀 여기 걸려있는 모습 자체가, 네,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이게 20만원 선이에요. 근데 보통 요 주봉 차트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좀 박스권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 바로, 네, 요 구간이잖아요. 그쵸? 네, 요 구간이고요. 이때는 오버슈팅 한 거죠. 그쵸? 오버슈팅 했어요. 요 구간이라고요. 요 구간에다가 제 선을 한번 그어보자면요. 지금 이 가격이 얼마냐면, 네, 23만원대 가격입니다. 요 구간 라인이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서서히 크게 우물 팠다가 가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요 W자 패턴 자체가 얇게나마 떠주는 차트 모양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23만원. 짧게 보시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왜 월봉을 꺼냈겠습니까? 길게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올라간다 치더라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연말까지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연말까지 봐야 아니면 한 두 달 정도 있어야 20만원 찍겠구나, 아니면 뭐 다음 달 찍을 수 있겠지만서도 연말까지는 봐줘야 OCI 같은 경우에는 얼마? 예, 23만원, 20만원 초반대 3, 4만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부분 역시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최근의 수급은 퍼펙트합니다. 외인 기간의 4일 연속 순매수, 동시 순매수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 버렸던 연기금이 다시 조금 매수가 들어오네요. 주가 긍정적이고요. 조금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요, 네,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당장 사셔도 무관할 정도의 차트는 주봉 월봉에서 보여주고 있다. 일봉상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서도 크게 조금 멀리 대항을 보세요. 네,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케미칼은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아요. 굳이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같은 차트의 모양새와 같은 이제 업종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CI가 싫으신 분들은 하나케미칼 뭐 둘 중에 뭐 같이 담으시던가, 이거 이제 주봉상으로 크게는 열어봤는데 갈 길 멀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요 고점 라인 요 정도 한 25,000원 라인을 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정유입니다. 좀 최근에 좀 시리아 사태 같이 껴줬는데 재미가 좀 없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왜 정유주를 봐야 될까요? 화학주 중에서는 정유주 빼놓으면 정말 안 되겠죠. 자, 먼저 정유주 대장격 SK이노베이션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SK이노베이션이죠?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일봉입니다. SK이노베이션, SOL 두 가지 종목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연말에 배당이 있습니다. 연말 배당이 있어요. 한 4에서 한 5% 정도가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배당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매년 8월에서 9월이 배당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지금이고요. 살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려봅니다. SK이노베이션 차트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권 라인에서 다시 튀어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연말 조금 배당을 위한 매수라고는 아직 파악은 안 되지만서도 어찌됐든 좀 팔았던 모습 자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개인들이 새빨갛던 흐름 자체가 개인들이만 받았던 물량들 자체를 서서히 지금 개인이 많이 팔아주면서 개인의 물량들이 어디로? 외인과 기관 쪽으로 매수가 넘어가고 있어요. 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배당 플러스 시세 차익. 실적에 대한 부분도 3, 4분기, 4분기 특히나 성수기 맞아서 한번 튀어올 수도 있는,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모멘텀, 시리아 악재 있었지만서도 크게 주식이 재미도 없던 모습이었고 유가 상승은 뭐합니까? 큰 재미는 없었지만서도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볼 때는 양호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적으로 볼 땐. SOL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OL도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이제 같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SOL의 수급을 봐서도요. 똑같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여기까지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뒀던 주가가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누구한테? 특히나 외인들한테 물량을 뺏겨주면서 주가가 7만 7천 원, 6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 7만 9천 원대까지 올라섰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서서히 다시 올라섰거든요. 이런 모습. 이런 포인트들 되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기관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기관이 최근엔 코스피 전반에 걸쳐서 계속 펀드 환매 물량이 나와주고 있어요. 매수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냥 2,000포인트는 매도에 대한 공식 자체가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났긴 했지만서도 상당 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있는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다시 이제 펀드 판매한 걸 다시 넣을 거예요. 예. 그 포인트가 언제? 아까 코스피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몇 포인트죠? 고점 아까 기억하세요? 코스피 차트 보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고점 라인에서 여기죠. 요 라인 있잖아요. 올라서서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대충 말씀드려보자면 이 라인이 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060포인트 정도 한번 터치하잖아요. 60에서 한 70, 80 터치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 외인들은 또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아셨죠? 놓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정유주에 대해서 정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철강주입니다. 가장 이제 철강주들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현대제철이다. 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고려아연 오늘 좀 빠지다가 다시 가고 있고 현대아이스코 역시나 잘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자,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특히나 오늘 이 종목 한 종목 적어볼까요? 현대제철 적어보면요. 오늘 이 종목이 5% 이상 급등을 합니다. 일봉을 볼게요. 빠질 것 같은 주가 흐름에서 다시 5% 이상 급등을 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네, 고로 3기예요, 3기. 많지도 않아, 3기예요. 3기라고요. 이게 재가동됨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간 이게 뒤로 밀린 듯한 느낌이네요. 오늘 주가가 5% 이상 빵 올라갑니다. 제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도 퍼펙트하게 외인들이 다시 매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기간 파는 거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외인들이 너무 많이 사주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왜 철강주들이 이렇게 잘 갈까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 잘 가잖아요. 그리고 민감주들이 다 잘 갑니다. 철강 쪽에서 그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유럽. 그 다음에 중국이잖아요. 왜죠? 특히나 왜 유럽? 배 만들고. 중국? 건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자국을 회사 거 많이 쓰지만서도 국내에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철강주랑 조선주들이 항상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주는데 철강주들은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뭘 보고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대장주인 포스코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포스코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요.
약간 저는 포스코의 차트가 약간 걱정일 것 같은, 약간 제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걱정인 모양새가 나타나줬습니다. 지금 여기요. 지금 여기 네모를 한 칸 치고 시작할게요. 여기 좀 박스권 라인 자체에 갇혀가지고 네,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8월 달부터. 얼마죠? 박스권 상단 33만 6천 원 정도, 37만 원 잡고요. 하단 32만 원 잡고. 여기를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네요. 뚫고 가는 듯 했는데 윗꼬리, 여기 윗꼬리 달렸어요. 윗꼬리 달리면서 잘 미끄러져 버리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수급적인 수급적인 부재가 있을까요? 자, 수급 볼게요. 자, 포스코. 지금 보자면은 12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로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갔던 거고요. 수급이 아닙니다. 자, 외인들이 지금 이틀 동안 매도세가 좀 잡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상을 보면요. 9월 12일을 제외해버리면은, 9월 12일을요, 제외해버리면, 확실하게 지금 주인이 있는 듯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날이 200만 주 다 빼버리면은, 외국인 20만 주, 기관 20만 주 매도 크게 막, 살아가는 이렇게 막 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나마 조금 버티는 게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쪽이 매수가 좀 강했던 거고, 외인들도 그나마 조금씩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버텼던 흐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들의 매도는 조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 게 눈에 띄네요. 확실하게 개인은 파란불이 많아요. 그럼 외인들과 누가? 연기금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가지를 않고 있네요. 뛰지를 않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요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다시 갈 수도 있는, 상승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좀 여기 뒤를 좀 제가 넓혀볼게요. 상승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갈 수 있는, 박스권 뚫고 가서 34만 원대 안착을 시켜주고요. 안착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종가 기준으로 34만 원 위로 맞췄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무슨 기회? 매수 기회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포스코는요. 현대제철은 굉장히 좋은데 포스코는 조금 제자리네요. 재미가 없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 나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크게 재미는 없을 겁니다.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고려현, 현대제철, 현대하이스크 비슷하고요. 자, 고려현입니다. 지금 금값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금값이? 자, 금값을 좀 살펴봅시다. 금값의 차트입니다. 최근에 금값이요, 재미가 없는 모습이에요. 1,300달러까지 밀린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밀렸네요. 역시나 이것도 좀 굉장히 많이 좀 밀린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흐름들 자체가 지금 어떻게 조금 변해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금값이요. 근데 이렇게 최근 고려현 주가가 이거랑 거의 흡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밀렸지만서도 다시 반등을 줬는데, 왜 반등을 줄까요? 고려현 하면은 금이라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고려현은요, 비철금속 쪽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구리값도 잘 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다 주는 거거든요. 차트상에서 바닥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주면서 반등 이렇게 나타나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때는 매수를 할 수 없는 구간이고요. 한번 깨졌다가 내려올 때 이때 매수 굉장히 좋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번째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당분간의 흐름을 이어간다면요, 조금 지우고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여기 보이는 이 박스권을 뚫고 가는 흐름 자체가 아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스권 상단이요, 지금 한 33만 원 초반대인데요. 충분하게 돌파해주면서 시도가 한번 나와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때도 좀 이런 흐름 보여줬어요. 33만 원 뚫고 갔는데
또 갔는데 얘가 힘이 없어. 힘이 없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줬다. 예. 그때는 안 돼요.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이. 이번이. 오늘이 아니고. 그래서 뚫고 올라가 주면서 33만 원 돌파해 주면서 누가 들어와야 되죠? 누가? 지금 기간 들어와 있잖아요. 얘도 같이 따라와 주면서 외인 따라와 주면서 개인들 파란불, 빨간불 아니고요. 매도세 나가줘야 됩니다. 어떻게? 33만 뚫어주면서. 그러면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횡보할 수 있는,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혹시 고려하는 금값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또 철강주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탈도 많은 바이오주입니다. 우리 좀 이 종목부터 얘기해 봅시다. 셀트리온. 정말 대박 아닙니까, 이 종목?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 그냥 정말 참 나쁜 주식 같아요. 정말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셀트리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한가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5%에 끝났습니다. 네, 더 올라가기도 했고요. 회장이 어떻게 했다죠? 네, 혐의입니다.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서도 주가에 좀 그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도 그랬다. 이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루머인데요. 이런 흐름 자체의 모습에서 또 한번 이렇게 오늘 상승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제자리를 찾아갈까요? 이거는요.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이 종목은 빠져나와야 돼요. 네,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건 수익보다도 이거는 정말 주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사장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좀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기 다들 물려 계셨잖아요. 정리할 기회가 있으셨는데 정리 안 하셨다가 램시마 터지고 뭐 램시마 다 끝나니까 또 터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데 싶었는데 또 빠져버린. 그래서 지금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 마이너스 10% 정도.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바보죠, 바보. 죄송합니다. 네, 봐도 보고 싶으신 당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실수하신 거예요. 아셨죠? 이때 들어가신 분들 실수하신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주의하실 필요.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은요, 감이 안 서요. 정말 감이 안 서고요. 차라리 얘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젠백스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차라리 이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 임상 실패한 부분 다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 다시 바닥권 높여가고 있잖아요. 네? 한 칸 올라갔고요. 한 칸 올라갔고요. 다시 한 칸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저점 바닥은 여지없이 한 칸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리려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런 가능성. 그나마 이게 조금, 네. 영국 쪽이랑 같이 조금 만드는 이제 임상약 같은 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도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사분들이 투자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의사분들이 조금 더 잘 알겠죠, 이 기술력에 대해서. 근데 임상 실패하고 나서 좀 슬프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가지고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 그래서 좀 더 젠백스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좀 작은 종목을 살펴보자면요. 이거 보고 가죠. LG생명과학 보고 에스텍팜 한번 봐드릴게요. 자, LG생명과학에서 이 종목도 역시나 최근에 차트 그림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냥 바이오, 제약, 의학 관련주들은요 다 재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여기 있어요. 여기 IT주들이랑 똑같아. IT랑 같아. 움직임 자체가 재미가 없어. 그럼 반등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저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수급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기관들 정말 매도 많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들이 오히려 다시 들어오고 있는 흐름 자체. 바닥이라고 사고 있는 게 개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들어오잖아요. 바닥이라고 사고 있는 게 개인이라고요. 외인들이 좀 받쳐주긴 하는데 많은 물량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나마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좀 반등을 줘야 되는데 서서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항상 윗라인 맞아 떨어졌던 게 58,000원에 항상 맞고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어떨지 한번 지켜봅시다. 중요한 포인트들. 요런 포인트.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보고요. 에스텍 파마 말씀드릴게요. 자, 에스텍 파마 이거 어떡합니까? 일본 관련 있는 제네릭 의약품 만드는 업체입니다. 일본 쪽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정말 한때 잘 나가던 종목이고요. 많은 전문가들, 저도 이 종목을 언제부터 봐서 투자를 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종목 저 이때 분석을 시작해서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3,000원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팔았던 시기가 제가 6,000원에서 좀 정리하고 7,000원 정도 정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지고 있었으면은 대박을 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차였고 2차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때쯤 들어가서요. 물렸다가 저 요때 팔고 나왔습니다. 참 소심하죠. 하지만 이제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한 10% 정도 남으면 정리를 보통 제가 하거든요. 가지고 있었으면 대박이 쳤겠죠. 하지만 걱정이었던 부분은 저는 이때는 제가 조금 그때는 제가 간이 조금 했던 것 같고요. 걱정이었던 부분은 바로 지금의 상황에서 이게 주봉의 현재 바닥권인데 정말 다시 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일본 증시는 지금 크게 재미가 없는 상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약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서서히 소외가 되는, 한번 잘 먹고 나왔잖아요. 소외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에스테파마 일본 증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일본 증시 날아갈 때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본 증시 날아갈 때예요, 이때가. 이때 계속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닥권의 모습. 수급적인 부분도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이게 에스테파마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중소형 제약주들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관가하시면 안 되고요. 당장의 상승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시장이 정책 주고 있는 거 정부가 정책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거 시행되려면 멀었고요. 당장의 이슈로서 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아직 제약주들은 보지 마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한 종목만 볼까요? 전자결제 중에서 KG 인시스,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 KG 인시스, 지금 이 종목도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반등 크게 줬어요. 정말 잘 갔어요. 정말 잘 갔다고요. 정말 잘 갔는데 제자리 찾아왔어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도대체 누구신가요? 파셔야지. 이때 매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때도 원래 팔아야 되는 데입니다. 주가는요, 항상 조금 자리를 만들어가면 상승을 줍니다. 자리를 만들면서 상승을 준다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면서 상승을 준다고요. 자리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는 절대 비추. 저번에도 한번 이거 상담할 때 매도 사인 드렸어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셔서 물 타도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매수하시는 거고요. 그럼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정말 팁 하나만 가르쳐드리고 마칠게요. 전자결제 관련주들은요. 갤럭시 시리즈들 출시될 때마다 그 전에 뜹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예요. 놓치지 마세요. 아셨죠? 이 부분만 말씀을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선윤 전문위원의 업종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요. 저희 실력 있는 샘플러스 멘토분들이 여러분을 위한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팁과 정보 또 자료 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